정원 가꾸기에 항상 현대적인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잔디 깎는 기계나 자동 관계 시스템이 있기 전에도 우리 조부모님들은 버려진 재료로 만든 몇 가지 DIY 도구만으로 무성한 정원을 가꾸셨습니다. 빈 깡통으로 만든 화분과 나무 조각으로 만든 민달팽이, 덧붙어 어느 상점에서도 팔지 않는 손으로 직접 벼린 제초용 괭이까지. 이 모든 것은 창의력과 경험이 그 어떤 현대적인 기계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기계화 시대보다 수년 앞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사용하셨던 20파선까지 수제 정원 가꾸기 도구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주방에서 빈 플라스틱 우유통은 결코 쓰레기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것을 정원을 위한 훌륭한 조력자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손잡이에서 바닥까지 비스듬하게 자르는 영리한 방법만으로 할아버지는 그것을 튼튼하고 매우 편리한 손잡이가 있는 모종삽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상적인 기울기를 가진 넓은 삽의 입구는 부드러운 검은 흙을 화분에 퍼 담거나 나무 뿌리 주변에 유기물 멀칭을 깔 때 빠르고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민감한 어린 새싹에 정확하게 물을 주어야 할 때도 이 플라스틱 가장자리로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상점에서 산 비싼 도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은 조부모님이 전문 도구에 드는 적은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분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삽은 버려진 물건에 의미 있고 유용한 새 생명을 부여하는 창의성의 결정체입니다. 이른 봄날 채소밭에 아직 서리가 남아있을 때 바닥을 잘라낸 한 갤런짜리 플라스틱 통은 연약한 녹색 새싹 하나하나를 보호하는 미니 온실이 되었습니다. 묘목 위에 통을 덮고 땅에 단단히 고정하면 따뜻한 공간이 형성되어 태양열을 가두고 내부의 이상적인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플라스틱 방패는 차가운 바람에 식물이 시드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밤에 민달팽이나 해충기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견고한 장벽 역할도 합니다. 해가 높이 뜨면 뚜껑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 식물이 과열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해결책은 복잡하거나 비싼 난방 장비 없이도 묘목이 생애에서 가장 민감한 단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전 세대가 모든 녹색 새싹을 보살피던 그 모습은 모든 낡은 통이 생명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법의 괭이라고도 불리는 등자 괭이 스티럽 호에는 조부모님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지 않고도 잡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해준 해결책이었습니다. 긴 나무 손잡이에 우자형 프레임에 날카로운 평면 강철 조각을 부착하여 만든 이 도구는 사용자가 힘들게 허리를 굽히는 대신 똑바로 서서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드미컬하게 밀고 당기는 동작을 통해 강철 칼날이 토양 표면 아래에 1-2mm 깊이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아래의 깊은 토양층을 뒤집지 않고 잡초의 뿌리만 잘라냅니다. 이 방법은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매우 스마트하고 유연한 양방향, 절단 메커니즘 덕분에 작업 효율을 2배로 높여줍니다. 단순함의 지혜는 힘든 제초 작업을 마치 정원을 산책하는 것과 같은 가벼운 경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래된 강철 조각을 사용하면 제작 비용은 거의 0에 가깝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건강상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흙을 가로지르며 미끄러지는 괭이질 한 번 한 번은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이들의 지혜를 증명합니다. 우리 조부모님이 자주 적용하셨던 가장 기적적인 비법 중 하나는 전기 배양 엘렉트로컬처 방법이었습니다. 구리선을 농작물을 위한 에너지 안테나로 사용하여 할아버지는 나무 말뚝에 구리선을 감고 식물의 뿌리 근처 땅속 깊이 묻으셨습니다. 이때 뾰족한 끝은 항상 자북을 향하게 하여 땅과 하늘로부터 전위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은 토양으로 직접 유도되어 강력한 광합성을 활성화하고 식물의 회복 유전자를 깨워 식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학 비료 한 방울 없이도 상추나 토마토 밭의 수확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 방법은 식물이 예외적으로 잘 자라게 도울 뿐만 아니라
진딧물과 기타 해충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퇴치합니다. 에너지와 자연에 대한 고대의 지식의 연결은 가족의 작은 정원에 녹색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후에 햇살에 반짝이는 구리선 하나하나는 이전 세대가 열심히 연구하고 보존했던 귀중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항상 향신료 냄새가 강하게 풍기던 할머니의 주방에는 불청객으로부터 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제 마법의 물약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 레시피는 으깬 마늘과 매운 고추뿐이었으며 톡 쏘는 에센스가 완전히 우러날 때까지 약 이틀 동안 햇빛 아래 깨끗한 물에 담가두었습니다. 물을 걸러내고 점성을 높이기 위해 비누를 약간 첨가한 후 이 혼합물은 잎을 갉아먹는 모든 종류의 진딧물, 붉은 거미줄 진드기, 애벌레의 천적이 되었습니다. 마늘 냄새와 결합된 매우 강력한 캡사이신 화합물은 곤충을 매우 효과적으로 쫓아내어 그들이 가족의 채소밭에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이 작은 팁은 화학 살충제에 드는 많은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이 항상 깨끗하고 건강에 안전하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정원 생태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꿀벌과 기타 유익한 곤충들에게는 완전히 무해합니다. 주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한 옛사람들의 지혜는 자연이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민달팽이와 파괴적인 연체동물은 밤마다 모든 정원의 악몽이지만 우리 조부모님은 오래된 합판 조각을 사용하여 아주 여유롭게 그것들을 모으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녁에 정원 주변의 축축한 곳에 평평한 판자를 땅에 가깝게 놓기만 하면 조용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덫이 설치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민달팽이는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숨을 수 있는 어둡고 시원하며 축축한 곳을 찾습니다. 한밤중에 손전등을 켜고 일일이 잡는 대신 할아버지는 판자를 살짝 들어 올려 그 아래에 모여있는 수십 마리의 해충을 모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작은 팁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는 독성 미끼의 사용을 없애줍니다. 동물의 습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할아버지가 정원을 부드럽고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단순한 합판 조각을 보면서 그것이 가족의 전체 농작물 수확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낡은 고무장화나 다른 가죽 구두를 성급히 버리지 마십시오. 조부모님의 손을 거치면 그것들은 정원 한가운데서 생동감 넘치는 예술작품이 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낡은 신발을 재활용하여 꽃을 심는 것은 독특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뿌리 발달에도 매우 큰 실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두꺼운 가죽이나 고무 소재는 단열 능력이 뛰어나 특히 더운 날이나 추운 밤에 외부 환경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부터 식물의 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밑창의 배수 구멍을 몇 개 뚫고 부드러운 검은 흙을 채우기만 하면 무료이면서도 매우 튼튼하고 세련된 화분이 완성됩니다. 창턱에 놓인 낡은 장화에서 자라난 밝은 꽃송이들은 인간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기념품을 기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족의 생활 공간에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정원에 있는 낡은 신발 하나하나는 조용한 음표와 같아서 녹색 미래를 향한 모든 발걸음 속에서 과거를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전히 문틈으로 슉슉 소리를 낼 때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된 유리 창문으로 만든 콜드 프레임으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낮은 나무 상자 틀을 만들고 버려진 유리문을 경사진 뚜껑으로 사용하여 할아버지는 햇빛을 최대한 포착할 수 있는 미니 온실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콜드 프레임은 상추, 케일, 묘목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밖에 하얀 서리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재활용은 절약 정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고 활용하는 옛 정원사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현대적인 온실 시스템에 수천 달러를 쓰는 대신 할아버지는 수확기를 몇 주 더 연장하기 위해 약간의 나무 조각과 솜씨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맞이하기 위해 유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여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끈기와 지혜의 유산이 구현된 것을 봅니다. 이 도구는 자연이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을 때도
가족이 항상 신선한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단순한 밧줄로 만든 유연한 지지대 시스템은 조부모님의 콩과 토마토가 높이 자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준 비결이었습니다. 튼튼한 나무 말뚝 몇 개와 영리한 슬립루프 매듭법만으로 할아버지는 식물이 수직으로 자랄 수 있는 훌륭한 지지망을 만드셨습니다. 이 밧줄 지지대는 농사 공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흔한 곰팡이, 질병 문제를 크게 줄여줍니다. 비싸고 투박한 금속 지지대 세트와 비교할 때 밧줄 지지대는 정원의 소박한 아름다움과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수확철이 끝나면 메인 줄을 한 번만 당기면 전체 지지대 시스템이 깔끔하게 무너져 많은 시간과 청소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이러한 지능은 우리 조부모님이 항상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방법을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밧줄 지지대에 매달린 잘 익은 붉은 토마토 하나하나는 이 전통적인 방법의 놀라운 효과를 증명합니다. 할머니가 깨끗하게 씻은 오래된 통조림 캔은 가족의 울타리를 따라 생동감 넘치고 내구성 있는 행인 가든으로 변신했습니다. 바닥에 작은 배수 구멍을 몇 개 뚫고 철사 한 조각을 연결하면 이 캔들은 허브나 부드럽게 늘어진 작은 꽃송이들을 위한 완벽한 집이 되었습니다. 양철 캔의 금속 소재는 찌는 듯한 더위부터 폭우까지 모든 가혹한 기상 조건을 수년 동안 손상 없이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재활용은 작은 정원의 농사 공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속 쓰레기를 예쁘고 완전 무료인 장식품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영혼과 창의성만 있다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오래된 캔으로 만든 화분은 소박하고 따뜻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낡은 철제 캔의 입구에서 뻗어나오는 녹색 새싹을 보며 우리는 정원사의 보살핌과 능숙한 손길로 길러진 활기찬 생명력을 봅니다. 인간 동력의 야수라고 알려진 할아버지의 수제 바퀴, 괭이는 그 어떤 삽이나 손괭이보다 더 빨리 파종을 위한 토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튼튼한 가이드 바퀴와 구부러진 강철 갈퀴로 구성된 이 도구는 시끄러운 가스구동 기계처럼 토양을 압축하거나 미생물 군집을 파괴하지 않고 완벽한 깊이로 흙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앞으로 밀기만 하면 되었고 체중이 지렛대와 리드미컬하게 조화를 이루어 강철 갈퀴가 여유롭고 조용하게 흙을 뒤집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도구는 정원 준비 시간을 8시간에서 단 2시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고된 노동으로 인한 척추 부상으로부터 할아버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기계 기술과 실용적인 현장 경험의 결합에서 탄생한 가보와도 같은 보물입니다. 가스 비용도 들지 않고 소음 공해도 없습니다. 이 바퀴 괭이는 지속 가능한 토양 개량에 있어 지혜의 절정입니다. 바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나타나는 부드러운 흙을 보며 우리는 옛 농부들의 무한한 창의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채소 수확을 산책하는 것만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할아버지는 허리 높이의 특별한 바구니 스탠드를 만드셨습니다. 바구니에 채소를 담기 위해 계속해서 땅으로 허리를 굽혔다가 무겁게 들어 올리는 대신 할아버지는 매우 편안한 작업 높이에 놓인 바구니에 수확물을 직접 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때로는 끈을 추가하여 고랑을 따라 이동할 때 바구니가 항상 허리 옆에 머물게 하여 양손을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여 수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해결책은 채소를 수확할 때마다 수백 번 허리를 굽히는 것을 덜어주어 세월이 흐르면서 지친 허리와 무릎의 피로를 최소화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높은 곳으로 가져오는 것은 본래 힘든 수확 작업을 편안한 활동으로 바꾸어 창조적인 영감과 완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담긴 잘 익은 열매 하나하나는 자신의 건강을 향한 정원사의 세심함과 사려 깊음에 대한 찬사입니다. 이 작은 개선은 우리 조부모님이 일상적인 모든 작업에서 항상 편리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적용하셨던 낡은 타이어에 심는 비법 덕분에 가장 단단한 땅 위에서도 거대한 감자탑이 자랄 수 있습니다. 땅에 타이어 하나를 놓고 그 안에 씨감자 몇 개를 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감자 줄기가 높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위에 다른 타이어를 쌓고 흙을 더 채우는 식으로 원하는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감자가 아래쪽 뿌리에서만 퍼지는 대신 묻힌 줄기의 전체 길이를 따라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평소보다 몇 배나 높은 수확량을 가져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수확철이 왔을 때 마른 흙과 돌을 파내느라 힘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 없이 타이어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치우기만 하면 황금빛 감자가 쉽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농사 공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낡은 타이어를 재활용하는 매우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원 한가운데 있는 무성한 녹색 타이어 탑을 보며 우리는 투박한 산업 자재를 효과적인 농업 생산 도구로 바꾼 옛사람들의 창의성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가용한 자원을 적응시키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전적으로 낡은 신문지로 만든 인류를 위한 묘목 화분은 할머니가 계절을 시작할 때 사용하셨던 가장 비용이 들지 않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작은 유리병 주위에 신문지 띠를 감고 바닥을 접어 할머니는 첫 씨앗을 맞이할 준비가 된 수백 개의 귀여운 작은 화분을 만드셨습니다. 이 화분의 마법은 묘목이 충분히 자랐을 때 종이 화분을 제거할 필요 없이 그대로 땅에 심을 수 있어 어린 뿌리 시스템의 손상과 이식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신문지는 흙 속에서 분해되어 식물이 더 튼튼하고 고르게 자라도록 돕는 귀중한 유기물 공급원이 됩니다. 이 작은 팁은 가족이 플라스틱 묘목 화분을 사는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에서 생명의 순환과 절약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할머니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래된 신문지층에서 뻗어나오는 녹색 새싹은 소박한 아름다움과 풍성한 수확에 대한 희망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화분 하나하나는 정원사가 갓 시작하는 생명에 쏟는 사랑과 보살핌을 증명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지렁이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대 2피트 깊이의 부드러운 토양층을 소유할 수 있었던 할아버지의 비밀 무기는 브로드포크였습니다. 이 도구는 길고 튼튼한 강철 갈퀴가 있는 넓은 가로대에 두 개의 높은 손잡이가 부착된 디자인으로 팔의 힘 대신 체중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가로대를 밟으면 강철 갈퀴가 땅속 깊이 밀려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뒤로 기대기만 하면 아래의 민감한 미생물층을 뒤집지 않고도 흙을 부드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토양층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공기 및 물 통로를 만들어 식물 뿌리가 더 깊이 자라도록 지원하고 기계로 뒤집은 정원보다 가뭄을 훨씬 잘 견디게 해줍니다. 이 도구는 허리 부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어 깊은 토양 준비 작업을 건강한 운동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브로드포크로 준비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은 서식지가 최대한 존중된 덕분에 항상 왕성한 생명력과 우수한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그 철제 포크는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방식으로 인간의 손과 돼지의 심장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고대의 가장 효과적인 자동 관수 시스템은 채소밭 사이에 유약을 바르지 않은 점토 항아리를 묻는 것으로 조부모님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울 때도 정원이 무성하게 유지되도록 도왔습니다. 이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단단히 닫으면 다공성 세라믹 벽을 통해 물이 새우며 나와 주변 토양의 실제 수분 필요량에 따라 식물 뿌리에 직접 스며듭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표면 관수에 비해 물을 최대 70%까지 절약하는 동시에 식물 표면이 건조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잎의 곰팡이 질병을 완전히 예방합니다. 지하로 공급되는 물은 뿌리가 수분 공급원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자라도록 유도하여 매우 튼튼하고 가뭄에 강한 개별 식물을 만듭니다. 이것은 수제 도자기와 전통적인 관계 지식의 완벽한 결합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급자족적이고 스마트한 정원을 만듭니다. 복잡한 센서나 노즐이 필요 없습니다. 땅속에 조용히 묻힌 그 점토 항아리들은 여전히 생명이 계속 피어나도록 보장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마다 할아버지는 대자연이 이 자원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하실의 어두운 구석이나 계단 아래에서 우리 조부모님은 놀랍도록 창의적인 골판지 활용 기술을 사용하여
버려진 종이 상자를 맛있는 버섯 쟁반으로 바꾸셨습니다. 골판지를 적시고 층 사이에 버섯 포자를 놓은 다음 상자에 깔끔하게 쌓음으로써 빛이나 흙이 필요 없는 이상적인 배양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버섯은 종이의 셀룰로스 섬유에서 튼튼하게 자라나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계절 내내 가족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량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오래된 골판지를 재활용하는 것은 창고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 땅이 단위 7제곱미터도 없더라도 어디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여유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가족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오래된 골판지층에서 자라나는 순백의 버섯은 정원사의 지혜와 부지런함으로 길러진 생명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이 방법은 지식과 창의성만 있다면 식량은 항상 가장 단순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정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할아버지는 종종 오래된 탄산음료나 맥주 캔의 껍질로 영구적인 이름표를 만드셨습니다. 캔을 직사각형 띠 모양으로 자르고 날카로운 못을 사용하여 표면에 식물 이름을 새겨 햇빛, 비 또는 시간의 흐름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내구성 있는 명판을 만드셨습니다. 이 알루미늄 라벨은 플라스틱이나 나무 라벨처럼 색이 바래거나 썩지 않아 수십 번의 계절이 연속해서 진화도 항상 각 식물 씨앗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작은 팁은 이름표를 사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방식으로 환경의 금속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깔끔함과 체계성은 전문적인 작업 스타일과 모든 식물과 풀잎에 대한 옛 정원사의 존중을 반영합니다. 식물 밑동에 있는 반짝이는 알루미늄 라벨을 보며 우리는 온갖 헌신과 지혜로 관리되는 정원을 봅니다. 알루미늄에 새겨진 텍스트 한 줄 한 줄은 역사에 대한 기록이자 할아버지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 땅에 쏟으신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정원사의 악몽을 해결해 주는 가장 간단한 팁 중 하나는 길을 따라 늘어선 나무 말뚝 위에 작은 플라스틱 화분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 뒤집힌 화분들은 매끄러운 지지점을 만들어 호스를 당겨 이동할 때 호스가 걸리거나 밭 가장자리 근처에서 자라는 어린 식물을 부러뜨리는 일 없이 쉽게 미끄러지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우발적인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농사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은 조부모님이 손상된 식물을 다시 돌보는데 드는 많은 노력을 절약하도록 도왔습니다. 관수 작업도 훨씬 더 편리하고 빨라져 할아버지는 각 식물의 밑동에 정확하게 물을 공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저렴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장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뒤집힌 화분 위로 물 호스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모든 작은 단계에서 정원사의 여유와 사려 깊음을 봅니다. 이 작은 팁은 우리 조부모님의 지혜가 골칫거리를 여유롭고 영감을 주는 작업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집 주변의 모든 작은 구석을 과일이 매달린 미니 숲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조부모님은 종종 울타리, 벽 또는 밧줄을 따라 수직 재배 시스템을 사용하셨습니다. 덩굴 식물이 수직으로 자라도록 유도하는 것은 작은 정원의 공간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기 순환을 향상시켜 축축한 흙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과일의 부패를 최소화합니다. 높은 곳에서 토마토나 오이를 수확하는 것은 또한 정원사가 허리를 곧게 펴고 설 수 있게 해주어 땅 위의 무성한 잎사귀 사이에서 열매를 찾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 하는 피로를 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이 수직 식물 줄에 잡초를 뽑고 돌보는 일도 모든 것이 시야와 손이 닿는 곳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롭고 효과적이 됩니다. 이 해결책은 토양의 모든 1제곱미터가 최고의 식량 수확량을 가져오도록 도와 영혼 없는 벽돌 벽을 눈길을 끌고 가치 있는 녹색 벽으로 바꿉니다. 수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지능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원을 설계하는 데 있어 우리 조부모님의 선견지명을 보여줍니다. 높이 매달린 과일송이 하나하나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숨결이 담긴 이 농법의 성공을 증명합니다. 흙을 파기 위해 첫 삽을 뜨기 전에
할아버지는 항상 유연한 정원용 호스를 사용하여 화단이나 길의 곡선을 원하는 대로 윤곽을 잡고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호스를 땅에 내려놓으면 발로 디자인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었고 힘을 들이지 않고도 최고의 조화와 미학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모양을 실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팁은 계획하는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나중에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실수를 최소화합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우아한 길을 가진 정원은 딱딱한 기하학적 블록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스마트한 준비 단계는 모든 삽질이 사전에 신중하게 계산되었던 옛 정원사의 정교함과 예술적 영혼을 보여줍니다. 갈색 흙 위를 구불구불 지나가는 호스를 보며 우리는 조용히 작업하는 경험, 많은 조경 건축가의 모습을 봅니다. 여유와 계획은 우리 조부모님이 수년 동안 열심히 가꾸신 그림처럼 완벽한 정원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과 땅 속의 작은 친구들 사이의 훌륭한 협력은 할아버지가 무성한 녹색 채소밭 한가운데 묻어두신 수제 지렁이 탭웜 타원입니다. 몸통 주변에 작은 구멍을 많이 뚫은 바닥 없는 플라스틱 양동이 하나만으로 할아버지는 정원 전체를 위한 자동적이고 지속적인 시비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주방 쓰레기와 유기물 찌꺼기를 양동이에 넣음으로써 지렁이들이 구멍을 통해 기어 들어와 먹이를 먹고 다시 기어 나가도록 유도하여 귀중한 영양분을 분산시키고 토양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도록 도왔습니다. 유기 폐기물을 발생원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은 정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양의 분변토를 제공하여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 지렁이 탑은 영구적인 영양분 생산 공장처럼 땅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여 매일 수동으로 비료를 뿌리는 많은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명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모든 것이 재활용되는 공생 정원 가꾸기 사고의 절정입니다. 유기 폐기물을 더 넣기 위해 지렁이 탑의 뚜껑을 열 때마다 할아버지는 발 아래에서 일어나는 활기와 왕성한 생명력을 느끼셨습니다. 채소밭을 더 고르고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 할아버지는 종종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로 매우 간단한 비료 살포기를 만드셨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의 뚜껑에 아주 작은 구멍을 많이 뚫어 건조 비료나 퇴비를 가장 정확하게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쉐이커로 바꾸셨습니다. 영양분을 뿌릴 때 할아버지는 정원밭 표면 위로 상자를 가볍게 흔들기만 하면 되었고 이는 비료 알갱이 하나하나가 토양 표면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 어떤 곳은 너무 많고 어떤 곳은 너무 적은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은 작업 시간을 크게 절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의 밑동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 고른 양의 영양분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작은 개선은 또한 비료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과거 우리 조부모님의 절약하는 생활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기계식 살포기 없이도 구멍 뚫린 플라스틱 상자는 여유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그것은 이전 세대의 일상적인 노동 중 세심한 관찰에서 탄생한 편리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깊게 파고드는 직근성 잡초의 천적은 할아버지가 버려진 쇠파이프로 만드신 집게형 제초 도구입니다. 회전축으로 연결된 두 개의 삼각형 강철 팁이 있는 스마트한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여 이 도구는 할아버지가 힘들게 무릎을 꿇지 않고도 가장 완고한 잡초를 뿌리째 뽑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집게 끝을 땅속 깊이 밀어넣고 손잡이를 부드럽게 쥐면 잡초의 깊은 뿌리 전체가 깔끔하게 들어 올려져 주변 작물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땅을 평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원리와 노인들의 관절과 척추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예의 실용적인 필요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입니다. 이 제초 집게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근력을 대체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은 조부모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쇠집게를 부드럽게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일을 완벽히 숙달한 사람의 여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잡초를 하나씩 뽑을 때마다 정원은 가장 현명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깨끗해집니다. 모종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 할머니는 종종 화장지 심이나 낡은 판지 튜브를 재활용하여 씨앗을 심을 흙 블록을 만드셨습니다.
종이심을 작은 크기로 자르고 그 안에 부드러운 흙을 채우면 이상적인 생장 환경이 조성되어 식물의 뿌리가 온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식물을 옮겨 심을 때 판지 튜브를 제거할 필요 없이 블록 전체를 땅에 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식 충격을 절대적으로 최소화하고 식물이 첫날부터 고르고 빠르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할머니는 식물을 옮겨 심은 후 돌보고 회복시키는데 드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고, 동시에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종이 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한 모종 키우기 방식은 플라스틱 화분 구매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환경보호 실천이기도 합니다. 회색 판지 튜브에서 자라나는 푸른 새싹을 보며 우리는 정원사의 세심함이 준비한 희망과 힘이 가득한 시작을 보게 됩니다. 모종의 생명력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높은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미묘한 디테일은 할머니가 항상 측면이 기울어진 컵을 씨앗바라 용기로 우선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닥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의 디자인 덕분에 가볍게 쥐기만 해도 뿌리 덩어리와 흙 전체가 부드럽고 쉽게 미끄러져 나옵니다. 분갈이 중에 뿌리 덩어리가 끼거나 어린 뿌리가 부러지는 상황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할머니 정원의 채소들은 거의 완벽한 생존율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완벽한 시작 덕분에 모종들은 뿌리를 회복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흙을 움켜쥐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으며, 할머니는 특별한 관리와 물주기에 드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명한 선택은 할머니가 가장 작은 푸른 새싹의 필요조차도 항상 관찰하고 이해하여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려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단순한 기울어진 컵들은 매년 봄 정원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원예에서 훌륭하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아미시 에이미시, 사람들의 이 오래된 원예 비법은 단순한 수치나 심기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자연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소중한 교훈입니다. 전통적인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들이 창고에 있는 단순한 도구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